화학식량과 몰 문제 해석하겠습니다. 1-2 소나론도 이제 끝나고 있죠. 화학식량과 몰 문제는 앞에서 배운 개념들을 잘 익히신 상태에서 여러 번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개념이 몸에 체화가 되고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푸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점차 이제 실력이 늘어갈 텐데요. 문제는 이제 선지를 보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놈들이 있을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그때마다의 느낌으로 풀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괴롭히는 선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놈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자주 헷갈리는 놈, 그리고 시간을 많이 쓰게 하는 놈. 여기 아래 써져 있는 6개에다가 2가지를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총 8가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놈들을 가져온 거니까 그냥 이 표현들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시면 분명히 언젠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1g당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부피입니다. 선지를 보시면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가와 나의 1g당 부피를 이제 비교해라. 가와 나의 단위 질량당 부피를 비교해라. 이런 거 나왔을 때마다 헷갈리지 말고 그냥 표현을 외우자는 거예요. 여기 써져 있는 는은 진짜 수학에서 말하는 는, 이꼴, 이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적으로 같다. 좀 말이 이상하다. 의미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같다. 나머지 써져 있는 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같은 거지 진짜로 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 헷갈리실 텐데 이걸 좀 참고해 주세요. 1g당 부피나 단위 질량당 부피는 의미가 같습니다. 얘네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단위 질량분의 부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 하시는 거 아니냐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뭘 알겠냐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딱 정의를 해 드릴게요. A당 B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선지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예요. A당 B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을 기준으로 끊으세요. 그 다음에 앞에 써진 놈이 분모로 갑니다. 뒤에 써진 놈이 분자로 갑니다. 그러면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분의 B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1g당 부피라고 했을 때 당 앞에 끊었죠. 1g이 분모로 넘어가고 부피가 분자로 가면 g분의 부피, 얘는 질량이니까 W를 의미하고, 즉 W분의 V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얘도요, 단위 질량당 부피인데 당 앞에 끊고요, 당 앞에 있는 놈을 분모로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W분의 V가 나오죠. 그럼 W분의 V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V분의 W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밀도였죠. 그럼 W분의 V가 의미하는 거는 밀도의 역수겠네요. 1g당 부피나 단위 질량당 부피를 문제에서 물어보면 밀도의 역수를 생각해서 대답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두 개의 값을 비교시킬 거니까 가와 나의 1g당 부피나 가와 나의 단위 질량당 부피를 비교시킬 거니까 나는 가와 나의 밀도의 역수를 비교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편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TP가 동일한 상황에서 밀도는 뭐에 비례했죠? 분자량에 비례했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의 역수는 사실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가와 나의 밀도를 줬으면 밀도의 역수를 통해서 비교해주면 되는 거고요. 밀도를 안 줬으면 분자량을 줬을 거예요. 그때는 분자량의 역수를 통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g당 부피나 단위 질량당 부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밀도의 역수나 분자량의 역수만 생각하면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별거 아닌데 바로 나오는 거랑 조금 생각하고 나오는 거랑은 자신감이 틀려요. 그 문제를 푸는 속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꼭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1g당 분자수가 있고 단위 질량당 분자수가 있어요.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갈게요. 당 앞에 끊고 내려보면 1g이니까 질량을 의미하고요. 분자수니까 n을 의미하네요. 얘도요. 단위 질량 당이니까 W를 의미하고 분자수니까 N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W분의 N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N분의 W가 분자량이었죠. N분의 W가 분자량이었으니까 W분의 N은 N분의 1이겠네요. 아, 그러면 1g당 분자수, 단위 질량당 분자수는 사실 N분의 1 분자량의 역수를 의미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TP가 동일한 조건에서 분자량은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값 또한 밀도의 역수에 비례하겠네요. 우리는 1g당 분자수를 물어보거나 단위 질량당 분자수를 물어봤을 때 분자량의 역수나 밀도의 역수를 바로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랑 똑같죠. 네, 의미하는 게 똑같아요. 실제로 실제 값을 구하라고 하면 다르겠지만 의미하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TP가 동일한 조건에서 부피와 분자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화학원에서 TP가 동일할 때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뜻하는 바도 똑같은 거예요. 부피나 분자수나 V나 N이나 비례하니까. 아시겠죠? 즉 여기 써져 있는 4개의 표현들 있죠. 제가 별표 치고 있는 놈들, 얘들이 나오면 그냥 밀도의 역수나 분자량의 역수나 골라서 편한 값으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오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1리터당 질량이고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마찬가지로 당 한 패 끄는 다음에 볼게요. 리터가 분모로 오니까 부피를 뜻하는 거고, 질량이 분자로 가니까 W네요. 얘도 VW. 그럼 V분의 W가 무엇이냐? 밀도를 의미하는 거죠. 즉 1리터당 질량이나 단위 부피당 질량이나 둘 다 똑같이 밀도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TP가 동일할 때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니까 이 값들은 1리터당 질량이나 단위 부피당 질량, 이 값들은 밀도 혹은 분자량에 비례하는 거구나. 얘네 둘을 비교해주면 되겠구나. 문제에서 밀도를 줬으면 이걸 통해서 비교하고 분자량을 줬으면 분자량을 통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 사실 여기 6개는 엄청 쉬운 거죠. 무슨 표현이 나오든 간에 A당 B라고 돼 있잖아요. A를 분모로 내리고 B를 분자로 올린 다음에 이 값이 밀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밀도의 역수를 뜻하는지 이 2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또 A당 B 했을 때 이 값이 분자량을 뜻하는지 아니면 분자량의 역수를 뜻하는지 그것만 구분해서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8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6가지 표현밖에 안 적어 놨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설명을 해서 적지 않은 거예요. 단위 부피당 분자수입니다. T와 P가 일정할 때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항상 일정이라고 했어요. 강조해서 말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가와 나의 단위 부피당 분자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TP 동일 조건에서는 항상 일정이에요. 그런데 단위 부피당 원자수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분자수가 항상 일정한 거지 원자수가 항상 일정하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왜냐? 이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항상 일정한 단위 부피당 분자수를 우리가 1대1, 뭐 2개를 비교하면 1대1이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값에다가 얘들이 몇 원자 분자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곱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CH4랑 CO2 두 놈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CH4는 곱하기 5를 해주는 거고 CO2는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죠. 이 경우 CH4와 CO2의 단위 부피당 원자수가 5대 3이 되는 겁니다. 왜?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항상 1대1로 일정하니까. 괜찮겠죠? 이렇게 2개를 추가해서 8가지 표현 꼭 외워두세요. 문제 풀 때마다 나올 겁니다. 그때 얼마나 빠르게 푸는지가 중요해요. 자, 간단한 이제 퀴즈 하나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조금 실수가 있는데 1g당 분자수 B를 물어봐야 됩니다. 실제 분자수를 물어보면 구해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B라고 정정을 할게요. 1g당 분자수 B와 1g당 총 원자수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얘네들의 분자량을 이미 알고 있고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1g당 분자수의 의미, 당 앞에 끊고 g이 내려가니까 질량을 의미하고 분자수가 올라가니까 n을 의미해요. 그럼 얘는 n분의 w가 아니라 w분의 n이니까 이 값은 n분의 1을 의미한다. 즉 분자량의 역수를 의미한다. 얘네들 비교해 볼게요. 1번과 2번과 3번이 있을 때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값을 물어봤으니까 16분의 1 대 28분의 1 대 4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여기서 1g당 총 원자수비도 구하라고 했죠?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1g당 분자수비를 구했잖아요. 이걸로 원자수비를 구할 때는 얘들이 각각 몇 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CH4 같은 경우에는 5원자 분자니까 5를 곱해줘서 16분의 5가 될 거고요. C2H4 같은 경우엔 6원자 분자니까 6을 곱해줘서 28분의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3H6는 9원자 분자니까 9를 곱해줘서 42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게 1g당 총 원자수의 B겠네요. 자, 이것처럼 1g당 부피, 단위 질량당 부피, 1g당 분자수, 단위 질량당 분자수, 1리터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그리고 단위 부피당 분자수, 단위 부피당 원자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 놓읍시다. 웬만하면 밀도에 비례하거나 밀도의 역수에 비례하거나 아니면 분자량에 비례하거나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하거나 그겁니다. 자, 그럼 정말 고생하셨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